2025년 2월 9일 일요일 밤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SNS에서 에세이까지 생활 글쓰기 지침서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 강가희 지음 강가희 작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지필노동자 SBS 접속 무비월드 컬처클럽 BBS 시네마 천국, KBS 뉴스라인 등을 집필한 20여 년차 현역 방송 작가다. 생애 딱 한 권의 책 내기가 소원이었는데 어느새 여러 권의 책을 냈다. 이를 경험삼아 글쓰기 클래스 카이쌤의 슈필라움, 다독이는 글쓰기, 강가희 방송작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문학비평 전공을 살려 유튜브 다독이는 밤을 통해 책과 작문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글쓰기 및 진로 멘토 강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쉬운 글쓰기 비법을 전하고 있다.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지은 책으로 명랑한 이방인, 다독이는 밤, 이제 당신이 떠날 차례 등이 있다. 프롤로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라는 외로운 사냥꾼. 4년 넘게 글쓰기 수업을 이어오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란 사실에 묘하게 위로받았다.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이들은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답답한 해외살이, 출산 후 우울증,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픈 이별 등 누구에게나 나만의 슬픔 주머니가 있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글을 씀으로써 스스로 극복하려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쓰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 한 그 절실함에 오히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이로움을 경험했다. 해밍웨이는 작가의 소양 중 하나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꼽았다. 나는 유년 시절보다 불우한에 방점을 찍고 싶다. 직업이 작가라고 해서 매일 글을 쓰고 싶지는 않다. 좋은 날보다는 슬픈 날, 울적한 날, 스스로가 미치게 못나 보이는 날, 그런 날에 글이 쓰고 싶어진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속내를 정리하고 싶을 때, 복잡한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싶을 때, 그럴 때면 무슨 말이든 써내려간다. 울프의 격려에 기대어. 서두를 필요 없어요. 반짝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 말고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나에게 다가간다.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러다 보면 내가 썩 형편없어 보이지만도 않다. 그래, 적은 행복이다. 지금 행복하다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라면 글 따위는 쓸 필요가 없다. 일생일대의 호시절을 오롯이 즐기기도 부족한데 굳이 골머리 싸매며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들의 글은 기꺼이 당신의 행복에 양보할 아량이 있다. 반대로 지금 불행하다면, 마음이 사무치게 외롭다면 글을 써야 한다. 당장. 글쓰기라는 외로운 사냥꾼이 되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세상의 모든 호모 스크리벤스를 위하여.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쓰기라는 본능, 기본기 다지기. 엄마의 꿈을 베어먹고 이룬 작가라는 꿈. 글쓰기의 시작은 관찰.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시간, 글감 찾기. 죽비가 내려준 언어라는 세계, 어휘력, 만랩을 위한 유의어. 매일 첫 문장 앞에서 성이는 사람, 라디오 작가. 깜빡이는 커서를 움직이는 첫 문장 쓰기. 성격이 문체를 만든다. 문장 근육 강화에 특효제 필사. 불안함은 접속사 낭비를 낳는다. 깔끔한 문장을 위한 다이어트 원칙. 시적인 왈츠, 격정과 평화, 기본과 기교의 멜로디. 자연에게 빌려 쓰는 결말. 식상한 결말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지필노동자의 생계형 글쓰기, 실용 글쓰기. 감각을 동원해 감흥을 이끌어내는 일, 그리는 글쓰기. 며칠 밤을 울면서 쓴 고 김현식. 맛표현의 교과서 6시 내 고향과 백종원. 맛표현 연습식단. 내 글은 얼마짜리일까? 7,000원에서 2,000만원까지. 가독성을 올려주는 간결한 문장 만들기. 금홍으로 반찬값 버는 작가의 윤문 팁.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 기록과 수익의 평행이론.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가이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프레임 글쓰기 연습. 퇴사, 육퇴, 은퇴를 위한 임전무퇴 에세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일. 에세이와 일기는 무엇이 다를까? 에세이 구성 3단계. 최초의 독자를 만나는 시간. 함께 읽고 쓰고 합평.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책 투고와 출판.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시적인 삶. 글쓰기 루틴 만들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 내 생애의 첫 기록은 일기였다. 지금은 일부만 친정집 창고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내 기억에서조차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결핍은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만든다. 문학 강의 시간에 교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라이다. 대학 수업뿐만 아니라 글쓰기 문화센터에만 가봐도 대개 시작은 나 자신부터라고 조언한다. 나야말로 내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이자 잘 쓸 수 있는 소재이다. 특히 외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혹자는 작가란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목마른 결핍은 폭발적인 글로 터져나오기 마련이니. 글쓰기에는 내 감정을 배설하고 동시에 복잡한 생각의 편린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었다. 고립과 결핍으로 점철된 상황에서 인간답게 인간에게 글쓰기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자아를 타자화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글다운 글들이 써졌다. 비로소 가슴 언저리 어딘가에서 나오게 된 그 글들은 유난 떨지 않은 채 조용히 나를 위로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잊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인 것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인간이다. 나 좀 알아봐달라는 바라기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만 보던 글에서 타인을 향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된 것은 블로그가 시작이었다. 일기를 꾸준히 쓴 대표적인 작가로 톨스토이가 있다. 그는 19살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부적응으로 자퇴했고 정신적 시련을 극복하고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울한 젊은 청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일기는 대문호가 되어 작은 역사에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63년 동안 이어졌다. 평범한 나의 꾸준한 글쓰기가 위대한 톨스토이만큼 일평생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쓰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남들보다 특별하지도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는 보통의 삶도 기록하다 보면 괜찮은 페이지가 너무나 수정합니다. 덜어 나온다. 만약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을 글로 남기지 않았더라면 삶의 기억들은 드문드문 휘발되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외로운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나 보다. 얽히고 설킨 그때의 삶을 문학은 정직하게 기록할 것이네. 자기의 몸이 늙어가기 전에 여복의 젊은 친구. 마음이 먼저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나는 좀처럼 움켜쥘 수 없는 시간의 휘발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낙엽이 뒹굴고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눈이 내리고 때로 무지개가 떠올랐음을 켜켜이 쌓인 내 글이 증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제는 써두어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몸의 근육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인의 말처럼 마음도 굳어진다. 누군가 왜 글을 쓰냐고 묻는다면 마음이 굳어지는 게 싫어서라고 답할 것이다.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이겨내기 위해 글을 썼다. 삶에 대항해 지고 싶지 않았다. 치열하게 사랑한 결과물은 3권의 책으로 나왔다. 우리는 왜 글을 쓸까? 기영도 시인의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는 시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다.
시인은 이별 뒤 왜 이 글을 썼을까? 결국 그는 살기 위해 썼던 것이 아닐까? 아니 써야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죽을 것 같은 상처가 찾아왔음에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글이니까. 시인은 사랑과 글 중 글을 믿었던 것일까?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쓴 애가 내 마음을 쓸어갔다는 점이다.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비추는 문장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상실감에서일 확률이 높다. 시련이 아픈 건 역시 결국은 내가 애달파서이다. 또 다른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어떤 이는 글로 채운다. 그러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 분담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일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마음 혹은 다르게 보는 시선, 그 생각을 기록하는 시간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 나탈리 골드버그가 말했듯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은 언제나 글 쓰는 행위 자체에 있으니 다시 한번 어느 날 갑자기가 가진 힘을 굳게 믿어본다. 우리가 만났던 파리하게 시린 유럽의 겨울이 지나고 창밖에선 목련이 진 자리에 벚꽃잎이 흩날린다.